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종목들을 자주 봐드렸는데 최근은 거의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장 흐름에 좀 더 집중했고 HLB 계열 위주로만 볼 필요성이 있어서였습니다. 개인분들 비중이 많은 코스닥 제약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최근 확연한 상태라 지수의 위치 대비 체감적으로 힘이 든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고점에 있는 뉴욕 증시는 이를 긴장 속에 주시 중입니다. 그동안은 국채금리 상승이 경제와 물가 전망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증시에 이렇다 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 올해 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등 향후 긴축 정책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저금리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 중반까지만 해도 국채 금리가 급등을 이어가며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 금리가 반락하며 3대 지수도 반등에 성공하며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연준 인사인 클리블랜드, 보스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올해 말 경제가 강해도 통화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향후 2년간 물가가 지속적인 2%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등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지만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을 차단한 후폭풍으로 연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SNS 기업에 대한 새 정부의 규제 강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점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WTI는 1.8% 상승한 배럴당 53.21달러로 1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12호의 빅스는 3.11% 하락한 23.33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보합 반등에 우리 시장도 강보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0.07%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최근 2거래일보다는 현저히 약해졌지만 장 초반 외인기관 양매도가 진행되며 오전장 3109선까지 하방 변동성을 보인 뒤에 외인 매도가 감소하자 회복을 보이며 2시 이후 3164.37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관의 매도가 강해졌고 외인이 이를 받아내며 3148.29포인트 0.71% 상승한 양봉으로 3일 연속 변동성을 보이는 장중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04%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강한 양매도가 집중되며 변동성을 이렇게 약하게 주었지만 지지를 해줬고 외인 매도가 감소하자 982.6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뒤에 장막판 개인의 하방 매물로 979.13포인트 0.56% 상승한 양봉으로 4일 만의 상승 양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1895억 매수, 기관은 3744억 매도로 기관은 4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246억 매수, 기관은 583억 매도로 기관은 열흘 연속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112%, 코스닥 92.3%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24조, 코스닥은 12.9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은 5.4%, 어제는 3.4%의 강한 장중 변동폭을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은 1.75% 변동폭의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월요일은 4.04%, 어제는 2.64% 변동폭을 보였지만 오늘은 1.09%의 짧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강도의 가격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를 밑꼬리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직전 고점 시도 여부가 남아있지만 관건은 기관의 포지션이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시도가 가능해 보이지만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 대만은 1%대 강세, 중국과 홍콩은 약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 진행했습니다.
5.8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4.8원 하락한 1095.1원으로 마감했고, 약보합 출발한 선물은 0.25% 상승한 428.75포인트이고 외인 기관의 양매도를 기록했습니다. 1.26%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8.44% 하락한 32.00포인트의 음봉으로 바로미터의 하방 저항선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대부분 강세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 네이버는 3%대, SK는 5%대 강세이고 초반 약세를 보이던 자동차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셀트리온 계열이 오전장 강세를 살리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 2%대 강세 마감을 보였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좁은 포간에서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의 양봉으로 6일 만에 양봉이 나왔지만 확실한 반등이라고는 확언할 수 없고 코스닥 바이오는 6일 연속 하락 음봉을 기록 중입니다. 테마로는 이재명 테마와 여행 물류, 일본 제품 불매, 수소 전기차, 손해보험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녹십자 홀딩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 계열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강력한 계열 연동성으로 최근 두 달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주사인 녹십자 홀딩스는 7월과 8월에 매집이 있었고 이후에 21,000원대까지 길게 하락시키고 골파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바닥에서 짧은 양봉을 신호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1차로 11월 18일 이 음봉 캔들에서 세력의 이탈이 있었고 급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1월 24일 이 긴 윗꼬리 음봉에서 다시 매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봉을 다 훼손시키는 자리까지 고를 판 뒤에 돌리는 이 양봉이 나왔지만 일단 여기는 거래량이 적었고 이후에는 두 개의 급등 캔들은 강력한 갭을 띄우면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며 올리는 패턴을 줬고 1월 5일 이 음봉과 1월 6일 이 윗꼬리 양봉에서 다시 세력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1월 4일에 이 상한가급 29%대 장대 양봉을 다 훼손시키는 하락 흐름으로 오늘 종가가 43,850원 이 라인을 이탈 마감했습니다. 내일이나 금요일 이틀 안으로 여기를 다시 회복 안착하는 양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최소한 이 갭은 다 메우는 41,500원부터 41,000원까지 열리게 되고 여기도 이탈하게 된다면 38,500원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번째 갭을 다 메우는 36,500원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43,850원 여기 회복 여부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윗꼬리 캔들은 위치에 따라 강력한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HLB 보겠습니다. 0.96% 상승 출발한 LB는 상승 출발할 경우 수급보다는 매물이 우위인 패턴이 오늘도 이어지며 약세 전환을 시작 직후 했습니다. 이후 지지력을 유지하며 장중에 길게 방향성 없이 보합권의 지루한 행보를 보이다가 장막판 일부 매물 집중으로 소폭 하락한 밑골이 없는 음봉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 1.91% 평균가 93,964원입니다. 어제의 94%인 42만 주의 적은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극히 적은 거래량 속에서 외인 프로그램 매도는 지지력과 배치되는 그런 저항을 보였고 기관의 소량 매도도 있었습니다. 93,600원 지지선을 두고 공방을 벌인 어제와 오늘 캔들입니다. 연이틀 극히 적은 거래량의 장막판 매물이 호가를 소폭 내린 점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것이 없고 반등 수급을 공급하며 거래량을 유도할 주체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3개월선인 60일선과 6개월선인 120일선이 수렴해 있는 현 가격대 부근에서는 12월 말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캔들이 짧아진다는 특징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앞전 4번의 하방에서 12월 말 이 대주주 매물권으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9만원 라인 부근에서 단기 바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 93,6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1월 5일 양봉, 이 양봉을 모두 전부 훼손하게 되어 다시 9만 초반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라 지금의 거래 없는 짧은 캔들이 나오는
현재의 모습에서 턴시키는 양봉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슈가 크게 일어나며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소총처럼 간헐적으로 나오는 뉴스거리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재의 수급 구조입니다. 거기에다 웬만한 이슈들은 한 발 앞서 공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 상황이 아니고서야 저항 매물의 우위로 윗꼬리 또는 음봉이 나타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HLB에 특화된 구조적 요인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애시당초 재료의 노출성이 어떤 종목보다 강한 상태에서 그러한 반복되는 행위들과 패턴들은 길고 긴 학습 효과만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려왔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어떠한 최악의 돌발 변수나 가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가치에 수렴하겠지만 그 과정이 더 길고 험난할 것을 바라는 개인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길고 긴 학습 효과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0.58% 상승 출발한 L생도 극도로 좁은 호가 폭 안에서 LB와 동일한 장중 흐름을 지속하다 막판 매물로 밑골이 없는 하락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1.93% 아주 극히 좁습니다. 평균가 25,891원, 어제의 70%에 불과한 38만 주의 적은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호가에 영향 없이 소량 매수를 공급했고 기관은 소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HLB 생명과학의 수급이 눈에 띄게 저조합니다. 어제 종가상 이탈한 이 26,000원 라인을 오늘 회복하지 못했고 거래량은 8월 11일 이후 5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계열들의 연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필요한 상황이지만 LB의 지지부진함에 계열 수급이 일제히 차단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LB의 지지와 함께 L생의 회복 양봉이 필요합니다. HLB 파워는 재작년 9월 이후 16개월 만의 최저 거래량을 오늘 보이며 보합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지지 라인을 살짝 이탈한 채로 3일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거래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직전 저점인 2250원에서 12월 28일과 어제 밑꼬리가 달렸고 최저 거래량이 나타난 오늘의 도지는 바닥을 잡는 패턴이라는 의견입니다. 역시 계열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HLB 제약은 작년 7월 22일 이후 최저 거래량인 19만 주에 불과한 거래량으로 다소 이렇게 하방이 열린 상태에서 윗꼬리 하락 양봉 마감했습니다. 12월 21일의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까지 오늘 종가가 내려온 마감입니다. 제약도 역시 최저 거래량이 나온 상태로 계열의 움직임에 발목을 잡힌 오늘의 모습으로 계열 반등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예년과는 다르게 엄청난 개인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들이 가져온 막대한 자금은 시장의 구조를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외인 기관의 의도와 다르게 개인의 유동성은 지수를 급등시켰고 코스피의 새 역사를 연일 경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자금에 결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없는 이 자금들이 자발적으로 메이저들을 물리치며 차화전 대형주들을 그리고 지수를 급등시켰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경험 없는 그 순진한 자금들을 권기시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인 주체들이 있고 그 화려함에 초대형 우량주들이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지며 완벽한 유동성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월요일과 어제 엄청나게 흔들리는 지수를 보며 코스피의 고점을 만들어준 개인 자금들은 가슴을 조아렸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짧게 보는 수익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 주식은 자리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열정은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과 노력이 결여된 열정은 자칫 잘못하면 무모함이라는 결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